어느 나라나 각각의 도로의 명칭을 부여하기 마련입니다. 도시개발과 함께 인구가 늘게 되면 이동의 편리성을 부여하기 위해 수많은 도로가 생겨나는데, 이 도로들에 각각 이름을 부여해 줌으로써 상호 혼란이 없는 원활한 공동체 사회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1945년 해방 후에도 일제의 흔적은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언어가 특히 그러한데, 지금도 가끔 들리는 손톱깎이를 의미하는 스매끼리, 양동이를 의미하는 빠게스, 강목을 의미하는 각구목, 콘크리트를 의미하는 공구리, 수레를 의미하는 구르마 등등입니다. 도로명에도 그런 잔재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해방 이듬해 서울시 도로명을 우리식으로 바꾸기 위해 가로명 제조위원회를 설치하고, 일본식 도로명칭인 땡땡통을 땡땡로로 변경하고 그 앞에 이름 역시 바꾸며 도로명에 새겨진 일제의 잔재를 지원했죠. 대표적인 것이 충무로입니다. 일제강점기 경성의 가장 중심지였던 본정통을 일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아호를 따 충무로라고 고쳤습니다. 을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은 화교가 한반도에 진출하며 화교촌을 형성했던 곳인데, 현 을지로 1가와 2가 사이 나지막한 고개가 먼 곳에서 보면 구리가 햇볕을 받아 반짝이는 것 같다 하여 황금정이라 불렸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중국 수나라의 침략을 크게 물리친 살수대첩의 을지문덕 장군의 이름을 따 을지로로 변경했죠. 태계로와 율곡로의 경우 을지로와 충무로가 무인 중심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만큼 무가 균형을 이루고자 이황 선생과 율곡 이이의 이름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이렇듯 도로명 중에는 꽤 깊은 의미를 가진 것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는 단순히 국가나 지역의 스토리에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관계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례는 테헤란로인데, 1977년 6월 당시 관계가 비교적 우호적이었던 이란 수도 테헤란 시장이 서울을 방문하면서 자매결연을 기념해 테헤란로로 명칭이 변경됐죠. 오일 쇼크로 허덕이던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석유를 공급했던 나라가 바로 이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도 역시 서울로 현지 발음으로는 세이울이라는 도로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1979년 이란 혁명으로 팔라비 왕조가 무너지고 왕조의 많은 것이 무너졌지만 서울로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 이처럼 도로명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입에 오르내리는 만큼 큰 의미를 가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혹시 미국에 오로지 한국을 위해 쫙 깔아둔 도로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약 한 달 전 미 텍사스주 테일러에서는 고속도로 개통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름하여 삼성고속도로입니다. 텍사스주는 6월 7일 고속도로 완공을 축하하는 행사를 열고 커팅식을 진행했는데, 이날 행사에는 그렉 에버 텍사스주 주지사, 빌 그라텔 텍사스주 윌리엄슨 카운티장, 박찬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 참석했죠. 한국보다 7배나 큰 것으로 알려진 텍사스 주지사까지 참여한 것을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행사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주지사 역시 개인 SNS에 삼성 고속도로가 완공됐다며 삼성 고속도로는 텍사스에서 가장 큰 외국인 직접 투자 프로젝트의 관문이 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죠. 이는 사실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무려 60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투자해 2026년 생산을 목표로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으니까요. 삼성 고속도로는 그러니까 공장과 기존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또 다른 고속도로인 겁니다. 사실 이렇게 기업의 이름을 딴 고속도로를 건설한다는 것이 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텍사스주 입장에서는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옥수수밭의 기적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들어서는 테일러 윌리엄슨 카운티 공장 부지는 옥수수 농장인데다 테일러 지역의 경제 자체가 옥수수와 면화 재배 중심이었습니다. 그런 시골 마을에 5G와 인공지능, 고성능 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의 차세대 기술에 힘을 실어줄 첨단 반도체 생산 기지가 들어선다니 경천동지할 일이죠. 그런데 삼성전자의 텍사스주 투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텍사스주 주도 오스틴에 첫 반도체 공장을 설립한 지 벌써 30년이 지났죠. 지난 1996년 착공한 오스틴 공장에서는 반도체 칩이 생산되는데 지금까지 벌써 180억 달러를 투자했죠. 2020년 한 해에만 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6천억 원의 임금을 지불해 총 7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테일러에 짓고 있는 공장의 경우 미국 정부의 반도체법에 따라 약 8조 7천억 원의 보조금을 받게 됐는데, 당초 4나노 공정 파운드리팩 건설을 계획했으나 2나노 공정칩을 생산하는 이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고 첨단 조립시설 및 반도체 연구개발센터도 설립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텍사스주가 삼성 이름을 딴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은 일종의 웰컴 키트인 것이죠. 그런데 삼성 고속도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SK도 미국에 SK의 이름을 딴 도로를 가지고 있죠. 작년 7월 20일 미 조지아주 잭슨 카운티 커머스시는 SK온이 조지아주에서 운영 중인 배터리 공장 인근 도로의 이름을 스티브 레이놀즈 인더스트리얼 파크웨이에서 SK 블러바드로 변경했음을 공지했죠.
이는 미국 내에서 배터리 등 주요 사업을 펼치는 SK그룹의 한층 강화된 위상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SK온은 SK배터리 아메리카를 통해 총 26억 달러를 투자해 작년 1분기부터 가동 중인 1공장과 지난해 말 조기 가동에 돌입한 2공장 등 배터리 공장을 자체 운영 중이며, 이곳에서 생산된 배터리는 미국 국민 픽업 트럭 포드 F150의 전기차 버전과 폭스바겐의 ID4 등에 탑재됩니다. SK온은 2022년 말 조지아주에 약속했던 2,600명 채용을 조기 달성했는데, 이는 당초 고용 달성 목표 시점이 2024년에서 2년 앞당긴 것으로 고용 목표를 초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조지아가 전례 없는 성장을 지속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시민들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감사해야 하기도 했는데, SK 블러바드는 일종의 감사 선물인 셈입니다. 그런데 도로명뿐 아니라 SKBA가 위치한 산업단지 이름도 SK 배터리파크로 바꿨습니다. 작년 하반기 SKBA로 향하는 86번 고속도로 출구에 표지판을 설치했죠. 사실 이런 일은 최근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05년 5월 미국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시에 현대자동차 공장이 준공됐는데 주정부가 큰 선물을 줬죠. 공장 준공을 기념해 현대 블러바드라는 도로명을 짓고 기존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도 했습니다. 공장 설립 전부터 주정부는 유치를 위해 부지와 인프라 시설 제공에 약 800억 원, 세금 혜택 약 900억 원은 물론 직업훈련 시설에 800억 원과 광고 지원 13억 원까지 부담했죠. 그만큼 현대자동차 공장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활을 건 겁니다. 같은 주 북쪽 테네시에는 LG 하이웨이가 있습니다. LG전자는 테네시주 작은 마을 클락스빌에 2018년 세탁기 생산 공장을 지은 것에 이어 작년 9월 약 500억 원을 투입해 건조기 라인을 가동했죠. 연간 생산 능력은 세탁기 120만 대, 건조기 60만 대입니다. LG전자의 테네시주 누적 투자 금액은 약 4,840억 원에 달하는데, 주정부는 이 공장 부지를 20년간 무상 임대해줬고 세금도 상당히 감면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아니라 개인의 이름으로 도로명이 생기기도 합니다. 천사의 도시 LA를 관통하는 고속도로에는 도산 안창호 기념 인터체인지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도로는 하루 평균 57만 6천 대의 차량이 통과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도로인데, 2002년 8월 한인 이민 100주년을 맞아 당시 캘리포니아주 케빈 머레이 상원의원이 도산 안창호 인터체인지 명명 결의안을 제출했고, 이 결의안이 통과되어 설치됐습니다. 이 표지판이 세워진 곳은 LA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10번 프리웨이와 110번 프리웨이가 만나는 곳으로, 당시 명명식에는 안창호 선생의 장녀 수잔 안씨와 수잔 안씨의 장남 필립 커디씨, 도산의 막내 아들 랄프 안씨 등 30여 명의 안창호 후손들이 참석, 아버지와 할아버지 이름이 새겨진 표지판 공개 순간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영옥 대령 기념 고속도로도 있습니다. 미 서부를 남북으로 잇는 5번 고속도로 오렌지 카운티 일부 구간이 미군의 한국인 전쟁 영웅 김영옥 대령의 이름으로 명명됐죠. 이 고속도로는 남쪽으로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인 샌디에이고 인근부터 북쪽으로는 시애틀까지 LA, 세크라멘토, 포틀랜드 등 서부 중심 도시를 잇는 2220km의 고속도로입니다. 안창호는 알지만 김영옥은 누구지 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사실 그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자금을 지원하는 등 미주에서 독립운동에 헌신해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김순권 선생의 아들인 김영옥 대령은 LA에서 태어나 미군 장교로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 참전해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인데요.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지난 2011년 미국 MSN은 미국 역사상 최고의 전쟁 영웅 16인을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전쟁, 2차 세계대전, 걸프전까지 현재 미국을 잇게 한 영웅을 선정해 기리겠다는 의미였죠. 그 목록에는 미국 초대 대통령이자 독립전쟁 총사령관 조지 워싱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 사령관 아이젠하워, 인천 상륙작전으로 잘 알려진 더글라스 맥아더까지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법한 전쟁 영웅들이 뽑혔죠. 그런데 그중 한국인 김영옥이라는 이름이 눈에 띕니다. 한국인이 왜 미국에서 전쟁 영웅으로 뽑혔지? 라는 궁금증은 뒤에서 답하기로 하고, 그는 진짜 미국의 전쟁 영웅이 맞습니다. 한때 알렉산더 대왕 이후 최고의 군인이라는 별명과 함께 마크 클라크 전 유엔군 총사령관이 내가 거느린 50만 군인 중 최고라고 꼽히기도 했으니까요. 한국인 중 유일하게 히틀러의 나치 독일군과 실제로 총을 맞댄 인물로 알려져 있죠. 그가 미국 정부로부터 받은 포상만 해도 특별 무공훈장, 은성 무공훈장, 동성 무공훈장까지 미국 정부가 줄 수 있는 모든 훈장은 다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가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서 얼마나 큰 명성을 떨쳤는지는 후에 영상으로 제작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가 죽기 전 한국을 위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줬는지 알아볼 계획입니다.
지난 1999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하원에서 전부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이 결의안은 당시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인 일본계 3세 마이크 혼다 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혼다 결의안으로도 불리는데, 이 결의안을 통과시키려는 그의 움직임을 알아챈 미국 내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시 영향력 있는 일본계 인물이든 평범한 인물이든 가리지 않고 그에게 당장 결의안 발의를 철회하라는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혼다 의원이 도움을 요청한 인물이 바로 김영옥 대령입니다. 김영옥 대령은 일단 혼다 의원을 만나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고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본계 참전용사를 직접 설득하겠다는 말 한마디로 그를 안심시켰죠. 왜냐하면 일본계 참전용사들 사이에서 영웅으로 불렸을 만큼 그의 위상은 대단했으니까요. 왜 그럴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1941년 미국 서부로 가야 합니다. 그해 12월 일본이 진주만을 침공해 미국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겨주자 미국은 본격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본의 진주만 침공은 미국인들에게 엄청난 반일 감정을 불러왔고 정치권에서 이 활활 타오르는 미국인들을 안심시킬 묘약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당시 미국 대통령이 일본계 미국인을 강제로 수용시키는 행정명령 9066호에 서명하게 됩니다. 그렇게 미국 서부에 거주하던 일본계 미국인 12만 명이 전국에 세워진 수용소로 보내지는데요. 이 안에 갓 태어난 마이크 혼다 의원도 포함되어 있었죠. 당시 7만 명은 진짜 미국 시민이었지만 행정부는 가차없이 일본인의 피가 흐르는 모든 사람을 가뒀습니다. 혹 자신들의 뿌리인 일본을 위해 미국을 배신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면서 루즈벨트는 일본인이 아니라면 너의 조국 미국에 충성을 보여라라고 강요했고, 결국 일본인 2세 중 젊은 남성의 상당수가 미군에 자원 입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는 김영옥을 만나야 했죠. 김영옥 대령은 독립운동가 김순권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가 21살이 되던 해 미국의 제2차 세계대전 참전과 함께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미국에서는 일본의 진주만 침공으로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이 만연했는데 그 역시 아시아인의 외형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백대대라는 곳의 소대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백대대, 이곳이 바로 미 국방부가 반강제적으로 입대시킨 일본계 미국인들을 모아둔 부대입니다. 보통 미 육군은 한 개 연대의 3개 대대로 구성되지만 김영옥이 배치받은 부대는 100대대였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대대를 만들어 항상 감시하려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려와는 달리 김영옥 대령은 그 모든 일본인들을 이끌고 모든 전투에 목숨을 내걸고 뛰어들었으며 일본계 미국인 부하들도 그를 따랐습니다. 그는 항상 솔선수범했고 그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았으며 항상 큰형처럼 부대원들을 감쌌습니다. 비록 일본인 피가 흐르는 인물들이었지만 김영옥 대령은 그들로부터 진정한 존경을 받았고 전역 후에도 그들의 정신적 지주로 삼았다고 하죠. 그렇게 존경을 한몸에 받는 김영옥 대령이 직접 나서서 일본계 참전 용사들을 설득하자 모든 참전 용사들이 혼다 결의안 지지 서명을 했고 이 서명이 혼다 의원에게 전달됐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혼다 결의안에 기를 쓰고 반대하던 재미 일본 사회도 참전 용사들의 결정을 수긍했고 캘리포니아 의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된 겁니다. 일본계 참전 용사들은 재미 일본 사회의 자부심이자 정신적 지주인데 그들이 정신적 지주로 삼는 김영옥 대령이 직접 나섰으니 마땅히 반대할 명분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이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전 세계가 일본이 저지른 위안부라는 반인륜적인 전쟁 범죄를 알게 됐고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비난으로 연일 융단 폭격을 맞았습니다. 지구 미니어처로 불리는 미국에서 통과된 결의안인 만큼 그 효과가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결의안 통과의 주역 김영옥 대령이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에 참전한 후 대령으로 예편하자 미국 정재계로부터 엄청난 러브콜이 쏟아졌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이후 최고의 군인으로 꼽힐 정도로 능력이 출중했고 그의 이 능력을 정치에 쏟아보라는 러브콜이었죠. 하지만 그는 이를 전부 마다하고 2005년 사망 전까지 오로지 여성의 인권에 올인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그토록 활약했던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소가 강제로 유린당한 그녀들을 위해 자신의 힘을 유감없이 썼습니다. 혼다 의원의 요청에 일본계 참전용사들 앞에 선 그는 우리가 전쟁에서 힘을 합쳐 싸운 이유는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다. 위안부는 한일의 문제가 아니라 반인륜적 전쟁 범죄라고 설득했죠. 그러나 그의 진짜 진가는 한국전쟁에서 발휘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역한 그는 이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부모의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재입대해 처음 한국 땅을 밟았으며 구만산, 탑골전투, 금병산 전투에 참전해 승리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공헌으로 김영옥 대령은 6.25 전쟁 특별 무공훈장을 받았죠. 즉 한국,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모두 최고 무공훈장을 받은 전쟁 영웅이라는 의미입니다. 생전 받은 무공훈장을 다 합치면 19개에 달할 정도죠. 여기서 더 놀라운 건 그가 한국전쟁 고아 500명을 돌본 것, 전투식량을 나눠주고 전쟁 중에는 장병당 1인당 50센트씩 모아 경천에 인사라는 고아원에 기부한 것, 1972년 전역 이후에도 한인 청소년 소수 인정을 위한 사회봉사, 미군의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 조사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한국과 미국을 위해 평생 봉사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미국 역사상 최고의 전쟁 영웅 16인에 포함됐고 김영옥 대령 기념 고속도로는 이런 그의 업적을 기리고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도로명에는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로 이름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해외에서 대한민국과 관련된 이름이 도로 곳곳에 다양한 이야기와 함께 놓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걷는 도로 위에는 어떤 이야기가 놓여 있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